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한국어 수업 지도안 어떤 작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지도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2개, 3개 정도 마련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고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목표 표현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도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스스로 지도안을 작성하신 후 점검할 사항, 또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목표 표현을 선정하셔서 지도안을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점검사항을 간단히 보고 시작할게요. 전반적인 점검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그 수업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것은 이 목표에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이 당연히 전개되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교수학습 활동이 사실은 우리가 좀 목표 표현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결국 마무리에 수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문을 작성하시거나 어, 연습은 사실 통제된 연습이고 그래서 조금 관계를 맺기가 힘든데요. 특히 활동 같은 거, 태스크 같은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업 목표 설정한 것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교수 학습 활동 단계에 소요 시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정 시간을 배분하시는 거죠. 이제 이때는 40분에서 50분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40분으로 계획하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고요. 이것에 따라서 시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직 명확하게 감을 잡고 계신 건 아니지만 사용하시는 모든 교사 발화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어, 어휘나 표현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어휘와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교재에서 학생들이 배웠을 것 같은 배움직한 그런 언어로 그런 언어적 표현으로 될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요. 발화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화 길이가 한 문장을 모든 한 고급까지도 너무 긴 문장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이렇게 듣고 이해하기가. 그래서 문장을 그게 조금 한국어 교사 선생님식 한국어 선생님식 발화인데 약간 어색한데요.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짧게 짧게 끊어주는 좀 그런 식으로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실 발화는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도록이면 구어적인 표현을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젊은 연령층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속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의 속도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수학습 활동. 근데 이제 교환에서는 그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도로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장의 길이 같은 것은 지도안에서 점검이 되겠죠. 너무 길게, 그러니까 복합문 같은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교수학습 활동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교사 발화와 학습자 발화가 분리되어 있는가 가시적으로 물론 TS를 달지만 중간에 막 혼돈되셔가지고 그냥 교사 발화처럼 쭉 시나리오처럼이라고 말씀드려서 쭉 쓰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활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가.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으로 쓰시는 거는 아무 그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어느 누구라도 그 교환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대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설명한다, 뭐 보여준다 이러고 끝 하면 안 되고요. 뭘 보여주는지.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출하실 것에서는 뭐 PPT 자료, 뭐 그림 자료 이런 건 다 붙임 자료 첨부로 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지도안 안에 작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요. 어쨌든 다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PT 사용하신다면 PPT도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이제 여기는 차마 쓰지는 않았는데 맞춤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이 예측하지 못하신 만한 것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학습자가 이해할 만한,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표현.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지도안의 각 단계별로 제가 볼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 뵙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더라고. 얼굴을 보면서 하면 이제 PPT를 뭔가 이게 순서적인 것을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예, 얼굴을 뵙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선생님들께 보다 와닿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교환을 작성하시는데 교환 작성의 양식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적당히 마련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여기 있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교재명, 학습 목표, 학습 자료, 단원명. 그러니까 교재명과 단원명은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단원 안에서 하나의 목표 표현을 수업을 시연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교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제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이게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서 이 도입이나 연습에 활용되는 표현들 같은 것들을 조절이 되고 선생님들의 목표 표현의 그 주된 중심 기능 이런 거 설정이 제대로 됐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만드시는 게 연습 활동과 과제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어휘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볼까요? 우선 교재명, 이제 교재명은 선생님들이 하신 걸로 하시는데 이 교환은 약간 특징이 교재명과 대상, 이게 학습 대상,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이죠. 근데 한국어 1로 하는데 학생들은 초급 2급이었어요. 이건 실제 이제 사용한 거, 실제 교실 수업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교재 몇 쪽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상은 사실은 한국어 1이지만 초급 2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게 동일합니다만 선생님들은 실제 학생을 상정하시지 않는다면 전제로 하는 게 아니면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초급 1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선생님들의 성함과 학번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그냥 합쳐서 뭐 교수학습 활동하고 단계 밑에 시간 쓰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뭐 칸을 많이 두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 시간은 사실 굉장히 할애하는 양이 적은데 이렇게 칸을 나눠서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더 용이하신지 모르겠어요. 단계 밑에 시간을 그냥 괄호치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다 알고요. 중요한 건 교수 학습 활동의 칸이 있고 거기에 주로 기술을 하시고 지도상 유의사항 및 학습자 요구 하나로 묶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도 및 유의사항은 뭐 볼드체로 한다면 학습자료는 뭐 그냥 필기체로 한다든지 그 구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뭐 공식 지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자기 기관의 어떤 교육 절하, 교육 과정에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주로 볼 건 이거죠. 이거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나요?
교수 학습 활동의 이제 칸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그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쓰시고 조금 더 보충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쪽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그거를 다 쓰게 되면 너무 이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말씀이 뭐냐면 학생의 경우에 오류문을 나오지를 않는 걸로 그냥 전제로 하고 쓰시면 돼요. 내가 기대하는 답안을 학생들이 바로 한다, 답을 바로 한다고 하고 오류문이 이런 경우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이쪽에 쓰시면 됩니다. 그걸 여기에 쓰시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뭔가 시각자료, 교재 이외의 교육 자료는 도대체 지난 글씨로 그냥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또 학습 자료 이 부분 도입 단계 자료는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쓰시다 보면 아니 여기 썼는데 굳이 써야 돼?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방법은 선생님이 PPT 쓰는 그 슬라이드를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붙이시는 거죠.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교환만 보고서는 사실 어떤 어휘 카드를 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시연에서 확인할 것은 어떤 그림인지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 또는 뭐 이렇게 편집이 좀 잘 된다. 대신 편집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작게 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게 평가자 입장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지만 뭐 안 되시면 나중에 별첨으로 다시면 됩니다. 이 PPT와 그림, 어휘 카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뒤에서 따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따로 달려고 안 쓴 건데, 자 여기 딱 보시면 도입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고요. 자,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다 요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식당 사진을 제시한다. 끝. 그거는 한국어 교육이 아니에요. 한국어 교육의 교환이 아니에요. 제시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선생님이 제대로 수업을 할지를 이 교사 발화를 보고 하고 학생이 당연히 식당이라고 발화를 한 걸로 하세요. 여기서 식당 정도야 하니까. 맞아요. 식당이에요.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식당에서 뭐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발화가 다 끊어지잖아요. 맞아요. 식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식당에서 뭐 해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교실 발화에서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안 배웠으니까 안 쓰는 거죠. 밥 먹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맞아요. 맛있는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여기서는 밥보다 더 확장을 하고 싶어서 밥을 먹어요를 말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더 확장을 한 거예요. 이걸 말 안 하고 이것만 하면 학생들이 음식은 뭐지? 친구는 밥이라고 했는데 음식 다른 말인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식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 학생의 말을 반복하는데 약간 심화했죠. 맛있는 밥이라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 2단계에서는 안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있는은. 하지만 넣어줘도 노출이에요. 별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확장을 시켰어요. 음식. 왜냐하면 음식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라고 하고 한국 음식 좋아해요? 어떤 것 좋아해요? 했더니 SS는 이제 여러 명이 대답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의 바라고 선생님의 여기다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건 사실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좋은 교환 중에서 조금 가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글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이 도둠진가요? 그것으로 하는 것, 괄호 하는 것은 일단 이제 괄호로 하는 건 활동, 그러니까 움직임, 교사의 발화 이해의 행동으로 하시고 이렇게 글자체를 좀 달리해 주시는 게 우리가 교환을 읽을 때 쭉 읽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은 다 발화고 여기에 큰 따옴표를 안 달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이쪽을 보세요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말한 거를 칠판에 판서를 하고 이제 확인하면서 더 확장한다.
그리고 오늘 음식 배우는 날이 아니에요. 뭘 배우는 날이죠? 학습 목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놓치고 왔네요. 자, 학습 목표 부분은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한 단원이기 때문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을까요, 읍시다였고 여기에 쓰시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교재에 있는 그대로로 쓰세요. 형태를. 여기 교재는 V라고 동사를 노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아닙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의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목표 표현의 의미 기능이에요. 을까요가 언제 사용돼요? 뭔가 물어보거나 의향, 우리가 보통 의향이라고 그러죠. 의향을 물어보거나 그리고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확인할 것은 이제 제시에서 주로 나오겠죠. 제시에서 의견을 묻거나 제안하는 게 다 사용이 되고 있는가, 제시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에서도 의견을 묻거나 제안하는 을까요를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지 보겠죠.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로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기능, 의미 기능이죠. 의미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적인 쓰임, 그거에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을까요를 사용할 수 있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을까요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근데 오늘의 그 핵심 기능은 제안과 의견을 묻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아직 노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만큼은 노출이 안 되고 뒤에 여기서 나오네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친구와 같이 먹으면 좋아요. 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건 잘라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붙였네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러면 친구와 같이 먹으면 좋아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친구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학생은 당연히 대답 못해요. 교사 발화로 계속 친구에게 우리 식당에 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갈까요? 이렇게 말해요를 또 휴지를 두지 않으면 뭐가 핵심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식당에 같이 갈까요?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는 그냥 지시어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학생에게 다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노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이 가기 전까지가 이렇게 배경이 그 상황을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아직은 도입이 아니에요. 이 뒤에 이 을까요를 넣기 위한 배경이 되는 거죠. 같이 식당에 갈까요를 난데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거고, 상황을 여기 이렇게 길게 교사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게 제안하는 거죠. 이제 제안하는 걸 먼저 도입한 거예요. 제안이나 의견을 묻는 거나 뭐 여기서는 같은 의미죠. 의향을 묻는 거죠. 의견이라보다 사실 여기 의향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도입하실 때 갑자기 누구누구씨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점심은 아는데 일까요를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도입을 위해서 상황을 설정하는 게 이렇게 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하는 을까를 노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편의상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입을 하고 결국 마무리에서는 아까 학습 목표가 실현됐는지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무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휘카드와 그림 문형카드를 사용해서 이번 차시에 세운 내용을 확인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서체를 좀 달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거는 여기다 쓰시든지 이렇게 쓰실 때 아까처럼 똑같이 진한 것인데 교사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거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의도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과 실제 발화와 이걸 구분해서 자 여러분 식당에 갖고 싶어 어떻게 말해요? 그럼 학생은 식당에 갈까요? 이 질문을 듣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 학생을 하나 지적해서 마지막에는 이걸 조금 학생들한테 반복하다가 hab순이 씨, 선생님과 내일도 한국어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배운 게 이거니까 학생이 그 제안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합시다. 보통 이렇게 하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내일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선생님도 반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업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제가 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게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냥 학생 하나한테 지적할 수도 있고 여기 그냥 전체 학생한테 할 수도 있고 그건 선생님들의 기술에 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무리로 진짜 마무리로 이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인데 실제적인 거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내일 같이 공부할까요? 내일도 공부할까요? 의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내일도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뭐 물론 네 공부합시다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실제성이 높은 거죠. 네 공부합시다. 아 내일은 공부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장난치는 애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면 잘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냥 이게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수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무리가 잘 된 거죠. 이러면서 그냥 수업이 끝났으니까. 올까요 옵시다가 아주 적절한 상황에 이 수업의 마무리를 할 때 내일 선생님과 이제 또 만날 거다. 이제 끝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이 좀 좋은 점이 돼서 마무리는 거의 그냥 이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마무리 단위에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만 해도 다들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꼭 이 스타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을 목표를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제 같이 갈까요? 제안하는 거, 그다음 불고기 먹을까요? 뭐 제안하는 거, 그다음 이건 의향을 묻는 거 두 가지로 해서 또 아까 목표에 학습 목표를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수업 마무리, 실제성이 있는 질문과 대답의 상호작용으로서 수업이 잘 마무리됐다. 뭐 이거는 이런 하필이면 잘 되는 거라서 된 거죠.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이상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할 때 그럼 선생님들은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내용을 앞으로 짐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목표편이 적절하게 노출되었는가요. 그러니까 제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노출되었는가. 그러니까 노출이란 말은 학생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목표 표현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이 여기 단계에서 도입해서 목표 표현을 말할 수 없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노출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짐작하도록.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학습자 흥미와 동기가 활성화돼요. 학생한테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도대체 오늘 뭘 배우려고 자꾸 질문을 해. 이러지 않을까요? 또 흥미와 동기 활성화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잘 된 도입은 다 학습 동기가 활성화되고 흥미가 이끌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교사 학습자 발화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학습자는 교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이상적인 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든지 아니면 그냥 교사 발화의 반응은 학습자 반응은 교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원하는 걸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실제 수업이 다른 이유, 모의 수업에서도 나오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입을 좀 여러 버전으로 사실은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엉뚱한 답을 하면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입에 사용되는 교사의 어떤 질문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수 활동이 교수적이고 실제적인가 뭐 이런 건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또 어쨌든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 저도 이런 관점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 이제 도입과 마무리를 좀 세트로 해야 선생님들이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마무리해서 이제 과제를 준다, 그냥 그룹을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과 마무리가 하나의 세트처럼 해서 수업 내용을 짐작하고 수업이 흘러가서 결국 마무리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잘 쓰셔야죠. 네. 목표에서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목표에서 아까처럼 의향을 묻고 제안을 하고, 그걸 두 가지로 쓰셨으면 마무리도 되도록 그 두 가지의 기능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아까처럼 음, 질문일 땐 사실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기가 어려워서 아까는 그냥 읍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질문형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세트로 지금처럼 을까요, 읍시다. 세트로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이 마무리하는 거, 그 유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의 목표 달성 여부는 읍시다로 학생은 결국 을까요를 이해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시다로 대답하는 것으로 목표, 그러니까 표현을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로 제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시 어떤 데서는 제시 설명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설명이라고 하면 자꾸 선생님들이 설명을 말로 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시 또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본격적으로 목표 표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식을 주는 것,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전달해서 2단계에선 학습자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 뭐, 그리고 한다는 것은 따라 읽기라든지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자, 그럼 칠판, 판서와 PPT로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식당에 요 친구도 함께 식당에 가면 좋아요. 어떻게 말아요? 같이 가요. 뭐 함께 밥 먹,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저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식당에 갈까요? 로 하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글씨체로 문장을 판서할 때 초점 강화를 시켰죠. 입력 강화로 목표 문형을 빨간색으로 판서한다. 문형을 빨간색 판서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판서한 걸 읽게 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그 다음에는 마이클 씨를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안나 씨를 가리켜서 마이클 씨라고 지적을 말하는 거예요. 안나 씨, 마이클 씨 너가 당신이 안나 씨와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그냥 제시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때 마이클 씨는 좀 잘하는 학습자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휘 카드를 활용해서 을까요를 형태 제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형태 제시란 말을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요, 제가. 자, 그래서 형태 제시를 하는데 동사와 함께 사용해. 동사란 말 했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재 자체가 V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V는 동사다는 것을 이제 이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게 뭐 메타 랭귀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형태는 표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휘 카드를 이거를 예전엔 다 썼거든요.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휘 카드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하고 또는 우린 PPT로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가다에서 갈까요? 근데 여기는 왜 입력 강화가 안 됐죠? 저라면 여기다 입력 강화를 시킬 것 같은데 요거를 빨간색으로. 판서의 좋은 점은 이렇게 받침 부분만 또 빨간색으로 쓸 수 있잖아요. PPT는 그게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그게 이게 조금 불분명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자, 그래서 가다는 갈까요? 하다는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판사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형태 초점은 규칙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두 개 받침 없는 거, 받침 있는 거. 근데 왜 받침 있는 건 세 개일까요? 규칙, 불규칙입니다. 아마 2단계에서 리을 불규칙은 아직 안 배웠나 봐요. 살다 같은 거.
팔다 이런 거 안 나왔나 봐요. 그러면 배운 것까지만 제시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셨나? 아, 그다음 비읍은 안 나와요. 비읍은 형용사죠, 주로. 춥다, 덥다. 물론 돕다가 있지만 도울까요? 이런 말 거의 잘 안 하고 도와주다로 많이 쓰기 때문에 디귿 불규칙에서 규칙의 받침 없고 있고 불규칙. 불규칙은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비읍 형용사도 된다면 그다음 디귿 듣다, 걷다, 묻다, 리을, 살다, 팔다, 놀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거, 쓰다 같은 거가 있겠죠. 그다음에 노래 부르다 같은 르도 있습니다만 불규칙은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좀 활용이 까다롭거든요. 노래 부를까요? 뭐 이런 것도 하기는 하죠. 그래서 불규칙을 조금 메모해 두셨다가 기본적으로 불규칙은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불규칙을 어떻게 했냐. 듣다 받침이 리을로 바뀌어요. 듣을까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때 이거는 뭔가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불규칙. 듣을까요로 안 되는 건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틀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초급이라서 이런 표시도 필요합니다. 이게 중급이다라고 그러면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보여주고 그냥 한번 읽고 끝 해도 돼요. 근데 아직은 초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여기서 읍시다 이것까지는 원래 표는 이렇게 만들되 여기는 2단계에서 여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제 거, 덮어둔다. 그래서 꼭 PPT가 있는 PPT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교실이라고 우리 교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음,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하셔야 돼요. 뭐 이거 그냥 한 장 써들고 써가지고 가시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태 제시까지 한 거죠. 시간을 볼까요? 여기까지가 4분 40초인데요.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근데 제시 단계가 4분 40초는 너무 짧습니다. 제시 단계는 적어도 10분은 차지해야 되죠. 40분 안에 10분? 저는 그것도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이러니긴 해요. 제시를 충분히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너무 길어지면 20분 정도로 되면 연습 시간이 20분이 안 되잖아요. 마무리와 도입 빼면. 그러면 또 연습을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잘 가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의미 제시가 되겠네요. 메뉴판이 삽입된 식당 사진을 하면서 이제는 자,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아하네. 자, 사이코씨랑 가고 싶어요. 자, 식당에 갈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식당에 가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말이에요. 뭘 드릴까요? 자, 이것도 여기서 사실 초점을 안 뒀는데 을까요잖아요. 이게 의향을 묻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초점을 안 둔 거는요. 아마 드리다, 주다의 그 표현 중에 주다의 겸용으로 드리다를 사실 동사로서 안 배워요. 뭘 드릴까요가 하나의 통째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하는 표현. 어서 오세요처럼 우리가 그냥 듣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출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 배운 거죠. 그다음에 사회코 씨한테 메뉴판을 보면서 선생님이 사회코 씨한테 제안할 때 의향을 물어볼 때 무엇을 먹을까요? 그래서 같이 말해보라고 또 하고 그럼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죠. 사회코 씨는 그리고 사회코 씨한테 직접 하라 그래도 돼요. 학생 중에 사회코 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러면 김치찌개 먹을까요? 사회코가 먼저 김치찌개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김치찌개 먹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사회코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어떻게 말해요? 잘했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해 먹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을까요와 읍시다가 그러니까 쌍으로 나온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읍시다는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태 초점을 뒀는데 여기는 글자체를 안 바꿨네요. 요거 글자체도 바꾸시고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나는 걸 열심히 쓰다 보면 괄호는 쳤는데
이걸 좀 꼼꼼히 봐주세요. 그래서 목표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중간에 학생들의 대답이 여기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틀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고, 오류, 활용형 오류를 수정해서 의미기능 입력.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적인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처음부터. 그럼 거기서 수정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케이스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까지 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편의 시나리오가 좀 자세하게 이제 머릿속에 이 정도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할 거라는 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 볶지 맙시다까지 이제 막 이렇게 된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을까요는 사실 누군가가 질문을 이렇게 을까요 하면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과 대답으로 읍시다가 쓰인다는 거를 쌍으로 거의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 맙시다를 먼저 노출하는 게 아니라 을까요에 대한 대답으로서 썼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교재를 하고서 좀 그런 건 지 맙시다가 이럴 때도 쓰지만 아닌데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을까요, 읍시다를 쌍으로 이렇게 질문과 반응, 대답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2단계, 제시 단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 4분은 너무 짧고요. 4분 동안 이걸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형태 제시와 의미 제시를 구분했는가. 아까 명확하게 구분은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태 제시 몇 분, 의미 제시 몇 분이라고 좀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시 단계가 사실 크게 구분은 형태와 의미로 나누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기술하신 양을 보면 대충 알지만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두 단계를 합쳐서 10분 그러다 보면 형태가 막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예요. 그래서 형태 몇 분 이거를 좀 한번 명시적으로 써주시면서 선생님도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너무 길지 않도록. 아까 형태 제시 잠깐 다시 보시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형태 제시할 때 굳이 문장으로 상황으로 제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간단하게 표로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줬죠. 받침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줘야 되고요. 의미 제시는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통해서 자꾸 하니까 좀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명확하고 충분한가. 교사는 계속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많고, 교사는 한 3개 들면 되겠지 충분할 거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해요. 실제에서는 의미 제시를 하는 부분은 예문을 한 6개, 7개, 7, 8개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설명의 끝이니까요. 그런데 7, 8개 생자로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려고 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걸 일단은 활용을 하세요. 일단은 그걸 활용하시고, 근데 그게 좀 안 맞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들이 만드시고 나중에 같이 교재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린 다른 예시문으로 했는데 교재엔 이런 게 있네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은 7, 8개까지 교환에 넣기는 어려우시니까 적어도 4, 5개는 넣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핵심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신가, 또 예시문 들 때 조금 초점에서 벗어나는 걸 넣는 실수를 하지는 않으시는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로는 정말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연습과 활용을 그냥 제시만 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자가 문제 풀고 그 오류 점검하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4, 5개도 좀 작네요. 5, 6개로 들어주세요. 5, 6개로. 형태 제시와 의미 제시를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의 수업에서는. 그리고 연습지를 학생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운용이 될 것인가, 그런 거 보는 거죠. 과제하고요. 그래서
5-6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드는 예문이 타당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썼는가 그게 중요하죠. 연습 문제도 항상 이 부분은 들어갑니다. 연습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학습자가 이해할 만한 것들인가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는데 체크하고 또 해도 또 그럼 저는 몇 지 만들어서 들어가면 다 100% 성공이냐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자꾸 점검할수록 좋은 거고 제시 단계가 가장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습 부분, 연습이 여기는 13분이나 차지하니까 제시가 4분이고 연습이 13분은 조금 뭐 연습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시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림을 사용해요. 자, 데이비드가 통화를 하는 그림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걸 또 설명도 해요. 지수와 데이비드가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인 거죠. 아니 그림 줬는데 뭘 또 선생님은 말을 해. 그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는 말로 지수와 데이비드가 서로 전화를 하고 있어요. 만날 걸 이런 게 대표적인 한국어 선생님 발화예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두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고 있어요. 자고 하다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턱도 없이 뒤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을 거에는 배운 거죠. 고 있다가 을 거에는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마이클 씨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그림을 보고 갑자기 마이클은 여기에 학생이에요. 갑자기 그림보다 학생으로 넘어갔네요. 자, 여자친구 만나서 뭐해요? 여기가 조금 연결이 이상하네요. 그쵸? 여기서 뭔가 이 두 사람이 통하는 내용이 우리 만날까요? 어디서 만날까? 뭐 이런 거였어야 돼요. 그 그림에 각자의 얼굴 뒤에 말풍선이나 생각구름 같은 게 있으면서 서로 만난다 뭐 이런 게 있고 조금 거기 대화가 좀 나와 있어야 돼요. 뭐 우리 내일 음, 뭐 캠핑 갈까요? 그럼 여자가 더워요. 가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짧게라도 뭐가 목표 표현을 활용한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림이 아니를 이제 제가 지적하게 되죠. 이걸 왜 도대체 여기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 자료와 모든 학습 내용이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건데, 그냥 통화하는 걸 왜 보여주죠? 여기 지수와 데이비드가 학생도 학생인가요? 학생 아니죠. 여기 지금 마이클이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요게 조금 저는 약간 미숙하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환을 짤 때는 여기 자 데이비드와 제수가 데이트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이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림에 대해 설명 부분을 뒤에 넣는데 그런 거보다 여기 넣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지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만날까요? 지수 만나고 싶어요. 만납시다. 이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마이클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반 학생 안나한테 안나 씨 내일 만날까요? 그럼 이제 좀 안나가 당황해요. 갑자기 누구를 만난다는 거지? 좀 전에 데이비드 얘기하다가 안나 씨 내일 선생님 만날까요? 뭐 이렇게 선생님을 넣어야죠. 이게 문장 안에서 이게 맥락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선생님이고 안나 씨 내일 만날까요? 그럼 나를 만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외국인은 조금 전에는 그림의 지수와 데이비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내 옆에 앉아있는 마이클한테 여자친구 만난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안나 씨 만날까? 누굴 만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시면 안 돼요. 학생이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해 못할 때 빨리 차리셔야 돼요. 내가 목적어를 말 안 해서 이 친구가 헷갈리는구나. 초급에서는 주어 목적어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맥락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지적사항이 됩니다. 내일 선생님 만날까요? 아니요. 만나지 맙시다. 내일 일요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웃겠지. 그럼 뭐 웃는다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내일 만나지 맙시다.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는
정말요? 슬퍼요 라든지 왜 선생님 안 만나요? 뭐 안 만나고 싶어 이런 말을 사실 하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죠. 갑자기 내일 만나지 맙시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럼 언제 만날까요? 선생님 집요하네. 뭐 주말에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음, 뭔가 여기에 순서가 약간 저는 이게 미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보 선생님인지. 자, 왜냐하면 통하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의도가 학생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림에 대해서 말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 부분, 여기요. 여기까지 지수와 데이비드의 그림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림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이 입력을 다시 하는 거예요. 목표 표현이 저럴 때 쓰는구나를 하고 여기부터는 학습자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실제성 있는 질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학생들한테 당신 너희들도 학생들도 당장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여자친구 마이클 씨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란 정보를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학습자를 고려해서 여자친구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해요. 그 다음에 안나 씨는 정보가 없거나 뭐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다른 학생, 그러니까 학생 1, 여기는 학생 2. 없는 경우 선생님 만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연습지를 본다든지. 근데 다시 또 그림으로 가서 데이비드. 이러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켰어요. 이거는 뭐 근데 교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완벽한 교환이 아닌 상태로 그냥 다 조금씩만 가감하고 넣거든요. 완벽한 거는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죠. 자, 연습장 상 단계 좀 전에 봤는데 그것의 점검사항은 연습이 2가지 이상의 유형. 조금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연습할 것을 한번 다 같이 목표 표현을 활용하는 상황을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별 질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지로 조금 확인을 하는 거죠. 정확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림 같이 보고 모두가 같이 한번 대화 만드는데 학생들이 좀 자신은 없어요. 그럼 연습지로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통제된 연습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지 끝난 다음에 교사가 데이비드 씨, 안나 씨 이러면서 우리 반 학생의 맞춤식 개별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습지도 쓰고 학습자 맞춤형으로 실제적인 질문도 했기 때문에 연습이 2가지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문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죠. 문장, 연습지의 문장이 타당하고 정확한가, 정확하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다 항상 점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활용은 연습 단계와 다른가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다르면서 조금 더 복잡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을까요 읍시다만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더 복합적이어야 돼요. 이전에 배운 표현도 들어가고 좀 더 상황도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습 목표와 부합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제안이나 의향 물어보는 거, 반응하는 것, 거기까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 표현을 사용을 해야죠. 목표도 부합하고 연습하고도 다른 복잡한 건데 우리 오늘 배운 건 사용 안 해도 돼.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그죠? 복잡하다는 것은 언어기술 통합적인가.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읽고 이런 것 적어도 3개 정도의 그 언어 기술이 좀 통합적으로 돼야 당연히 복잡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건데 지도안에서는 제가 그냥 간략히 보고요. 다음 차시에 지금 뭐 온라인이 계속돼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같이 피드백하는 걸로 구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고르신 목표 표현으로 연습지와 과제지와 그냥 지도안을 구성하시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 조금 더 가이드를 상세하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 연습지 활용의 어떤 예시 같은 것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좀 더 힌트가 돼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정제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말씀은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인 교환에선, 지도안에선 그렇게 뭔가 특이사항, 유의사항이 그냥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조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따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동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활동이 있어서 자, 활동을 1, 2로 보완을 했고 6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은 13분이고 6분에서 이제 14분, 뭐 6분 이 정도죠. 그래서 이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2인 1조로 목표 문형을 활용해서 어떤 사진 자료를 주고 그걸로 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글씨체로 쓰니까 헷갈리죠. 이거는 이제 목적이잖아요. 어떤 활동이 이런 거라는 설명이고 실제로 시어는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저보라고 쓰는 거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 두 명씩 짝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차피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완벽한 문장이면 좋겠어요. 두 명씩 짝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짝 해보세요가 뭐예요? 사진을 한 장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둘이서 사진을 보고 대화 만들고 발표해 볼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학생들은 이 점도 약간 선생님이 좀 미흡한 점이 사진 주고 대화 만들려 그러면요. 학생들은 정말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해요? 뭐 해요? 끝.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학생들도 많아요. 대부분 선생님들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돈 내고 한국어 배우는데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도 있고 교사의 의도대로 어떻게든 을까요 옵시다를 만들어 보는 학생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외 없어요. 어, 그렇게 목표하는 대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건 무시하고 그냥 하는 학생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로 해서는 소위 우리가 활동을 안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약간 이론을 그냥 쓴 거예요. 안내는 했죠. 사진을 보고 대화 만들라고 했지만 근데 이게 무슨 대화라고 말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배운 을까요와 읍시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이럴 때 저 같으면 여기 뒤에 뭔가 샘플을 대화를 하나 주거나 사진을 여기 넣고 그거에서 을까요 읍시다가 나오는 적어도 A, B, A, B, A, B 각 세 번은 말할 수 있는 걸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기 이렇게 줘야 학생들이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잘하는 학생 둘을 나와서 이 사진 갖고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좀 자극받아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끝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잘하는 사람 나와서 발표시킬 예정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 교환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대화 만들고 이게 활동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떤 사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환을 보면 100점은 줄 수는 없어요. 적어도 뭐 샘플 정도로 사진이 어떤 걸 주고 이 사진 제가 좀 꼼꼼히 보는 게 그런 건데요. 그 사진에 사람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래야 대화 만들 때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하면 뭐 이런 것도 되기는 합니다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거는 이제 수업용이니까 근데 이제 모의 수업용으로는 이 정도 하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더빙학인데 여기서는 그럼 무슨 언어 기술이 활용할까요? 사진을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고 둘이서 어떤 대화를 만들지 두 사람이 너는 뭐 남자 나는 여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듣고 말하기가 되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나를 만들어낸다, 창작한다 라고 해서 한국말로 대화가 배운 표현 아니더라도 이게 좋아요. 아, 이거 좀 별로예요. 라든지 그럼 이런 거 합시다. 그때 또 옵시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어때요? 라든지 좀 다양한 한국말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주어진 과제, 태스크를 해결하는 동안 한국말로 상호작용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괜찮은데 매우 훌륭한 엄청 머리를 많이 사용해서 훌륭한 태스크라고 딱 보여드리기엔 좀 미흡하다. 자, 그리고 이제 드라마 더빙을 하라고 그랬는데 음, 저라면 이런 건 안 해요. 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뭐랄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를까? 이게 의향을 물어보는 거지만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실제 수업 운용에서 매일 좀 한바퀴처럼 하니까 여기서 동영상도 보고 학생들이 다 성인인 경우에는 이런 거 할 때 을까요가 막 나왔는데 사실 대답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거를 태스크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것까지도 실제는 하나보다 선생님들이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맨날 뭐 하라 그러면 이제 지겨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르게 드라마 더빙 같은 걸 을까 이런 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듣기도 고려한 거죠. 그래서 듣기 을까가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패러디처럼 우리가 만들 때도 학생들이 재밌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모의 수업에서는 부적절하다. 그 학습 표현을 이게 확인했는지 뭐 확인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재미는 고려하였으나.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마무리가 마지막에 달리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좀 다른 교환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 단계별로 해서 제가 나누어서 봤다면 이번에는 느라고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느라고 선택하지 않으시리라고 보고 느라고로 한 자료를 보겠고 여기는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해요. 학습 단계 시간, 교수 학습 내용의 활동 시간 여기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자료 및 유의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료가 못 쓰였고 이걸 이 두 칸이었던 거 한 칸으로 줄이고 뭐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이 5분 정도는 괜찮고 이 교환은 한 25분 정도의 수업입니다. 짧게 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떤 도입에서 내가 하는 교수 학습 내용의 의도를 쓰고 여기선 도입 질문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인사를 하면서 학생은 당연히 아침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아, 그럼 늦게 일어나서 아침 못 먹었군요. 자, 그래서 학생의 발화를 목표 표현을 활용해서 교사가 수정해 준 건가 아니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누구 씨는 늦잠을 자느라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제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어요? TV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X1을 선생님이 아니죠. 저는이 아니고 S1 씨는 TV를 보느라고 늦게 잤군요. 이럴 때 사실 어여보다 잤군요. 하면 군요나 잤네요. 뭐 이런 건 더 자연스럽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느라고 같은 건 어떻게 하나 교사가 학생의 발화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목표 표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집중하겠죠.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앞에 학생이 한 말을 다시 할 때 뭔가 다르게 하는구나. 좀 집중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똑똑한 학생이면 선생님 질문 다 뭐, 왜 안 했어요? 왜 늦게 잤어요? 왜 못 먹었어요? 약간 질문 자체 이런 거를 노출을 했어요. 왜요? 느라고의 기능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변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뒤에 이 후행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이.
아닌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 아 이게 좀 의미 기능은 핵심 의미 기능을 파악하고 계시구나 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여기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제시. 목표 문법을 제시할 때 PPT 화면에 문형을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자, 이걸 보시면 대표적으로 괄호는 행동이고 이게 지금 발화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맞춤법 틀리셨습니다. 띄어쓰기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형태 제시라는 걸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제시 단계 10분이고 PPT 화면 이렇게. 자, 그리고 표를 보여주며 본명을 반복해 들려주고 다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를 느라고로 바꿔 사용하며 설명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교환 보시면 그걸 다 티처스 톡으로 교사 발화로 다 쓰셨죠. 그렇게 쓰셔야 돼요. 다가 느라고로 바꾸는 건 아니죠. 다를 지우고 그렇죠? 느라고를 붙이는 거죠. 여기 형태 그러니까 입력 강화도 안 돼 있죠. 뭔가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느라고는 그렇게 만들기 쉬운데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아쉬운 점은 규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받침 없고 있고. 근데 사실은 쓰다부터 나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규칙이에요. 일단은 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좀 안 좋고요. 받침 있는 동사가 하나인데 이게 하필이면 불규칙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제시 방안이 규칙적이지 않아요.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 자체가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의미 제시 이제 간략하게 느라고는 3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시 방안은 적절하지 않았다. PPT 화면에서 아까 S1C가 아침 못 먹었다고 했어요. 왜 못 먹었어요? 배운 문법. 무슨 문법을 배웠는데 배운 문법일까요? 형태만 알려줬는데 어떻게 배운 문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아침을 못 먹었다고 했어요. 왜 못 먹었어요? 학생들은 늦잠 잤어요. 뭐 늦잠 자서 못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걸 듣고 다시 선생님이 네, S1C는 늦잠을 자느라고 못 먹었어요. 라고 이걸 교사 발화로 해주면서 여기에 판서를 해주거나 그래야 되죠. PPT에 띄우거나 PPT에 띄우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서 입력 강화 시키면서 이걸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게 제시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의미 제시 예시문을 더 드셔야 되죠. 넘어갈까요? 네, 맞아요. 다음 화면을 보세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늦잠 자느라고 끝났나 봐요. 그다음에 자, 그림을 제시를 했어요. 자,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 남자는 전화를 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잘 말해요. 어쨌든 근데 오른쪽 남자가 왼쪽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서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알 수 없지 않아요? 전화를 받았는지 이 상황에서는 물론 못 받았겠지만 자 아니요. 나중에 오른쪽 남자 왼쪽 남자에게 물어봤어. 너무 정신없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 이러니까 물론 오른쪽 왼쪽 알지만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럼 왼쪽 남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문법을 자 이런 게 다 너무나 복잡해요. 다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 절대 못해요. 한 번만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전거 타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라고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서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해서 자 이게 대표적인 메타랭귀지입니다. 다른 게 메타랭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적하자면 어떤 행동 이런 거 이해 못하고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고 다른 행동 하지 못했을 때 정도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상적인 어휘들이 들어가면 일단 모르겠어. 복잡해. 상황 이런 것도 사실 메타예요. 메타라기보다 상황은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학습자 고려가 좀 안 돼 있고 그림 제시가 이제 시각자료 제시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남자와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남자가 너무 작아요. 게다가 차라리 앞을 보고 있는 사진을 구하시는 게 더 낫죠. 그래야 전화 못 받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말풍선도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가 전화 못 받는다는 전화를 한다는 건가? 뭔가 이게 시각 자료를 제시한 그 의도가 더 헷갈렸어요. 차라리 사람 이름을 쓰세요. 이럴 때는 오른쪽 남자 왼쪽 남자 하지 말고 뭐 우리 반 학생 이건 한국 남자니까 뭐 선호 선호 이렇게 쓰고 이건 우리 반 뭐 학생 이름 뭐 팅씨 뭐 링씨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구분 가고 재밌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넣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를 마치 이 그림은 지금 전화하는 내용을 뭔가 내가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선호하고 팅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까 왜 뭐 아까도 좀 그래. 여기가 3시였다. 이거 지금 6시다. 그럼 아까 3시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명확해요. 그림을 활용할 때는 이런 설명, 아까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각자료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 시각자료의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자료 쓰시는 건 좋은데 무조건 그냥 사진만 갖다 넣는다고 시각자료를 활용했다는 게 아닌데 오히려 없는 건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차라리 교재 있는 그림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해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아, 어떤 그림이에요 아닐까요? 이것도 좀 교사바라가 그렇고요. 그림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또 막 이건 교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지갑인데 돈이 날아가는 거로 제가 수업을 했으니까 들었고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지. 이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물건 가격 이게 강아지 물건 가격인가? 남자는 돈이 없는 지갑을 들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없잖아요. 여기 남자가 서 있고 손에 이렇게 들고 막 난감해. 그런 그림을 넣으셨어야죠. 그리고 남자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야죠. 그래야 지금 남자는 강아지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가 이 그림을 보고 추론이 되죠. 추측이 돼서 이걸 보고 그럴 때 쓰는구나. 느라고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이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비어 있다 비다도 어려워요. 많이 샀네. 남자가 없는데 일단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각자료는 굉장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이 시각자료는 이 물건 가격이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자료 하시는 건 학생들이 전혀 이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전에 화면도 선생님들 화면이란 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예요. 교재 안 나오는 단어. 어쨌든 자전거 타느라 전화 받지 못했어. 물건사. 전에 상황과는 달리 어떤 목적을 말할 때도 띄어쓰기 틀리셨고요. 같아야 하고 이렇게 긴데 심지어 하나 둘셋네 줄이 한 문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차라리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정교하게 하셔서 어, 남자는 강아지 물건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라는 거를 가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주고 설명을 했는데 그림도 잘 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림을 준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생님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사실은 알아요. 그림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그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말겠다. 좀만 잘 그리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시각자를 잘 활용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메타랭귀지다. 이거 쓰는 순간 감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마자 같은 건 좋은 그 그림을 제가 예를
드렸죠. 그래서 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활동 15분인데 과제 활용지에 붙임이 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이 빈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주고받아 보세요. 지심은 어렵습니다. 질문을 주고받다. 주고받다를 안 배우니까. 질문. 질문인데 한다. 이거 뭘 질문하는 거? 어제 TV를 봤다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제 TV를 봤어요? 이렇게요?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 잤어요? 그럼 아니요, 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봤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OX를 하고 그것까진 쉽게 하겠네요. 근데 그때 목표 표현 안 쓰겠네요. 그 다음에 나 친구, 나 친구. 대화를 작성해 보세요. 어제 TV를 봤어요? 네, 봤어요. 여기 어디 목표 표현이 사용될까요? 그래서 이 과제는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언어기술 통합적인 과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기술은 통합했어요. 여기 메모하니까 쓰고 여기도 쓸 거예요. 학생들이 분명히. 근데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도 할 수 있다. 물론 유관하게 학습 목표 활용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제 TV를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숙제하느라고. 그러면 나 친구 이게 2번이 아니라 나 친구가 1번은 줘야 그래도 여기에 한 번 정도 느라고를 쓰겠죠. 아니면 여기다 쓰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넣어주시든가요. 그러니까 활용 과제는 선생님들 만드실 때 이렇게 질문 대답 이렇게 만드는 건 활용 과제가 안 돼요. 보통은. 적어도 대화를 만들면 나 친구 이렇게 하면 뭔가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 숙제 안 했어요? 아, 어제 TV를 봤어요. 아, TV 보느라고 숙제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이렇게라도 나와야 이게 사실 뭔가 변명을 할 때 쓴다든지 돈 좀 있어요? 돈 10,000원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럼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 미안해요. 오늘 뭐 고향에 선물을 보내야 해요. 그 선물 보내느라고 아니구나. 아니면 오늘은 친구를 만나느라고 돈을 써야 해요. 뭐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목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그 학습 목표에서 뭔가 그 사과하거나 변명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 상황을 여기 보여주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것도 뭐 아주 뭐 훌륭한 교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켰다면 두 번째 것은 간략한데 제가 사실 보여주려고 싶었던 것은 도입 부분이 좋았고 좋은 점도 있고 좀 개선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각자료를 그냥 그림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거고 활용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어떤 예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좋은 조금 다른 샘플은 더니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선생님들 조금 필요하실지 몰라서 제가 수업 자료에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그냥 쭉 다른 교환 사문 어, 더니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들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네, 더니 같은 거 이거 도입을 좀 잘했어요. 선생님이 어, 학생은 그냥 오늘은 어떻고 어제는 어떻고만 했는데 선생님이 더니라고 해서 지금 지난 글씨체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 목표 표현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나 항상 신경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더니를 칠판에 적고 하나 더 하셨는데 제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도입은 5분을 넘지 않게 근데 선생님들은 10분이니까 조금 한 7분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형태를 설명한다. 자, 이것은 형태 설명 굉장히 간략하게 하신 거예요. 달을 지우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화면에 있고 아주 간략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뭘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만
워낙 던위는 제가 이렇게 짧게 하라고 했는데 던위는 의미 기능이 좀 여러 가지고 교재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선 형태는 그냥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어요. 던위는 매개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뭔가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할 때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리고 여기서 좀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거, 이게 연결어미라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가고 그때마다 슬라이드를 주셨다. 그 점이고요. 그다음에 연습에서 개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제 연습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주고 설명도 좀 같이 했다는 점. 그리고 살이 빠져 이유를 말해 뭐 이렇게 답을 확인하고 그렇게 좀 상세하게 해서 이 선생님 이렇게 하실 거구나. 연습지만 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과제는 과제 태스크는 이 선생님 건 좀 볼만해서 이거의 버전의 거가 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좀 개선한 것의 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음 차시 활용과제 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생용이 있고 학생용만 주는 게 아니라 교수 학습 활동란에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운용할 것이다라는 걸 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교사와 학생의 발화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대화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그냥 뭐 그림 주고 대화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교사가 어떤 발화를 할 거고 대답은 어떤 게 그 학습지를 보고 나와서 결국은 만들어 이런 걸로 이렇게 던위를 포함하게 하라고 하면서 해야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대화가 던위가 들어간 목표 표현을 활용한 것을 대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차수에서 다시 따로 떼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이제 각기 다른 교환들 3개 정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선생님들은 아무리 봐도 미흡하실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한 교환을 하실 때 한국어 교육 실습의 교재로 쓸 수 있을 만한 다 교재들입니다. 근데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원리와 실제인데 그 실습의 모의 수업 지도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책들은 모의 수업 지도안이 각각 나와 있고 또 거기에 평가 기준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저도 가감을 한 거죠. 제 나름의 기준을 조금 더 한 거고요. 이미 이 책은 알고 계시겠죠.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여기서 나온 건데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2편이 1, 2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배우신 과목들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 실제 부분에 교환 작성 실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시다면 교환 부분은 이 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활용 과제 만들 때 너무 막연하다 그러실 것 같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사용 지침서 중에 이런 것들 초급, 중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교실 엿보기, 심지어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도 있고 또 과제 활동 안내서, 그러니까 태스크가 이런 게 있다. 초급 있고 중급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참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뭐 창작해내라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알고 약간 식상한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잘 세련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힘드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목표 표현을 한국어 교육으로 그 의미 기능, 핵심 기능 같은 거 찾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목표 표현을 공부하실 때 제시 단계에서 많이 참조가 되실 만한 것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편할 거고요. 저는 위에 책보다는 아래 책이 조금 더 실질적이라고 봅니다만 선생님들 뭐 기호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육 문법이라서 조금 다 관점들이 다르고 이 외에도
사전이 있어요. 사전은 참고는 되시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용 사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보시고, 다만 거기에 쓰인 예문들은 선생님들의 모의 수업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인가 또는 그 예문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시면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것도, 이거는 정말 한국 교육 하시는 선생님이 쓰셔서 저는 이 책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유사 표현, 유사 문법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아주 잘 쉽게 설명이 돼 있었고요. 사실 이건 학생용이라기보다 학생용으로 출판하신 것 같은 저는 교사용으로 적절할 것 같고, 바로 한국어 시리즈 문법 편이 있습니다. 문법에 1, 2, 3, 4, 5까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찾으신 목표 표현이 어디 있나를 보셔서 여긴 좀 연습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과제는 아닙니다. 연습 부분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이건 개인 저자고 이거는 여러 명의 공저고 경희대품들이라서 개인보다는 여러 명이 좀 검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문이라든지 그 예시문 또는 문제들이 조금 더 그 어떤 착오가 없죠. 물론 저도 이걸 하나 본 건 아닌데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예시문 같은 건 이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위에 거는 소위 문법 지식이에요. 이거는 실제 학생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문들이. 이것보다 이건 제가 아주 꼼꼼히 본 건 아니라서 이건 예시문은 그냥 바로 학생들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그냥 학생들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고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으로 지도안의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큰 틀은 작성을 하시고 연습 문제와 과제 부분은 제가 다음 차 시에 많은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시한 선고 도서를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